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마약과 정신병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영향도 줄 수도 있고요. 몸이 그 노화가 현상이 그게 잘 일어나더라고요. 막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뭐 마약을 하더라도 담배 같은 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해롭잖아요. 뭐 청상도 들어 있고 뭐 해독 물질이 이게 뭐 안에 독성 물질이 엄청 몇십 종, 40종 이상 들어가 있고 뭐 그런데도 잘 하시잖아요. 안에 이렇게 굴뚝 연기 떼니까 폐 같은 것이 시커멓게 걸린다든지 폐 건강 나쁘더라도 줄기차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중독성 때문에 그렇고 금단 증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또 많이 했을 때 건강에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도 발생할 수 있고 폐가 나빠진다든지 기관지 뭐 천식 기관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마약도 역시 신체적인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몸이 쇠약해진다든지,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정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신 건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아니더라도 도박 중독도 치료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도 치료 프로그램이 있듯이 게임 중독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식품이 있어서 마약 같은 것을 먹거나 주사를 마시거나 프로포폴 같은 것들 보면 또 인체에 어떤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게 있고 정신적으로 도박 중독 먹고 마시는 건 아닌데 그 자체가 이제 도박 중독 걸리면 헤어나지 못하는 게임 중독 또는 섹스 중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마약 복용처럼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인한 중독 아니면 정신적인 중독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 빠지신 분들은 섹스 중독 거기를 통해서 쾌락이 정신적인 쾌락이 임하니까 계속 거기서 이제 어떤 자기가 이제 사회적이나 아니면 자기 생활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거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 거기서는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약간 해방감을 느끼거나 거기서는 행복감을 찾거나 만족감을 찾는 쾌락이 정신적인 쾌락이 유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복용을 해가지고 마약처럼 또는 알코올처럼 그런 것이 아닌데 정신적인 중독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마약 문제만 먼저 다루고 마약이 있는 이상 정신계통을 통제하는 것을 망가뜨린다는 마약이 망가뜨리고 폭증하게 하거나 조울증을 일으키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국민건강보험 자료인데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분비를 한꺼번에 많이 되게 해서 고갈되게 하는 거예요. 도파민도 호르몬인데 필요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C, 비타민 B계통, 마그네슘, 칼슘.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영양분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생산이 문제가 생기는 결여가 된 영양분이 결여가 된 것이 생기거나 잘 생산이 안 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만약 바이러스가 도파민을 생산이 안 되게 하거나 그런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있어서도 보면은 인슐린을 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 뇌에 감염, 특정 어떤 부분에 감염이 되면 그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야 되고 또 어떤 감정 호르몬을 나타내는 부분에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이상을 생기게 합니다. 마약 같은 것 도파민을 한꺼번에 분비를 하게 함으로써 또 이렇게 도파민의 고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정신은 이제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제 의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정 부분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감정을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만에 하나 가능성으로 도파민 아니라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있어서 또 호르몬에 있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계통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결여가 된 어떤 저기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결여가 된 채 생산이 되거나 또는 바이러스 증상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도 많이 나왔다, 어저께는 안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하 수체 같은데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돼도 그 부분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호르몬 작용이 지장이 생기면은 그런 이렇게 몸의 신체에 있어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특정한 어떤 호르몬, 뇌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에 지장을 생기게 해주면은 그쪽 부분에 작동이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바이러스 감염도 정신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다뤄야 되고, 한꺼번에 이게 잠시 몇 분 사이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슐린 같은 것도 당뇨병 같은 것도 많이 안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위적인 약물을 사용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그걸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런 학습적인 뇌 학습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 뭐 인공적인 약물이 대신해 주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생산에 있어서 뇌가 이미 그 양이 충분한데, 인공적인 약물을 써서 양이 충분한데 굳이 그거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런 뇌 학습, 우리 몸의 학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내성과 금단 현상 같은 것이 있고요. 의존성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 정신이 그것을 통제하려는 노력 자체가 소실이 된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금단 현상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인 심리적인 불안과 불편 생기고 막 괴롭거나 그런가 보죠. 물질을 결국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한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마약을 사용하면 의존과 조절력 상실, 당신의 정신의 통제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정서, 마약은 동기와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뇌행위 병영계의 조절이 잘 안 되게 만들어주고, 통제력 발휘와 관계되어 있는 뇌행위 전두엽을 이상을 일으켜 기억력을 담당한 뇌행위 측두엽을 포함해 뇌 전반적인 손상을 야기합니다. 끊어도 이거 완전히 회복이, 중풍암 걸린 사람이 그렇죠. 치료하려면 힘들듯이 몸이 이미 신체적 정신적 고장이 난 사람에게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딘 것입니다. 이게 뇌가 아직 성숙하는 시기인 청소년기 마약 사용할 때 뇌 손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약류에는 그 코카인, 중추신경 활동을 증가시키는 코카인과 암페타민 등의 흥분제, 중추신경의 선발적 저하를 일으키는 헤로인과 모르핀 등 아편류, LSD 등 환각제, 본드 등 흡입제, 대마초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게 다양한 종류를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요. 신체적으로도 호흡과 심장박동 이상이 나타나는 호흡억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요. 프로포폴도 과도하게 사용하면 호흡이 안 돼서 죽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포폴 연예인들도 보면 이렇게 사용하다가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프로포폴 중독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만약에 제가 식품과 어떤 그 약초를 연구해서 인체를 치료하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특허를 10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만약에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을 굳이 마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것을 치료 물질로서 식품은 안전하잖아요. 그것을 먹어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거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커피, 잠이 안 오는 각성자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런 마약을 드시잖아요. 그럼 그거 대신해서 커피하고 가나초콜릿 같은 이렇게 하나 큰 거 같이 드시면 잠이 안 옵니다. 이거는 저는 식품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대해서 녹차 종류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이 세 가지를 복용하면 잠이 안 옵니다. 마약을 대신할 수 있겠죠. 택시 운전사 같은 거는 이렇게 잠 쫓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시는데, 이게 대체제가 있으면은 마약을 상대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아니면 정신 이완제가 필요하다, 이완시키고 싶다, 그럼 레몬 주스 한 잔 드십시오. 이완됩니다. 그 다음에 대파 같은 것도 이완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좀 너무 고갈돼 있다 그럼 대추 같은 거 드시면은 정신 고갈을 해결해서 마약을 드실 필요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네. 뭐 생강 같은 거 좀, 우울증 같은 거 드시면 생강 같은 거 좀 몸을
활력을 주고 생각 활력을 주고 생방 같은 거 활력을 주면 낫습니다. 뇌에 그 인지 장애를 갖고 있거나 기분이 항상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사과가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런 그 물질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사과 같은 것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비타민 B 계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정신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생방 같은 거, 밤 같은 거, 약밤 같은 것도 드시고 오븐에 구워서 드세요.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다 치즈 한 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정신계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비타민 뇌 예하수체에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뇌의 어떤 항산화제로서 여러 가지 작용, 호르몬 작용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여가 됐을 때 호르몬 생산에 지장이 생기겠죠. 뇌의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꼴두키 하나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필요한 뭐 달걀 같은 것도 드시고 뭐 칼슘 신경 안전제로서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하기 위해서 새멸치 같은 것도 좀 드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양배추 같은 거는 뭐 위장 건강에도 좋으니까 매일마다 꾸준히 드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그 생선류 뭐 배로 이런 것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딱히 음식을 챙겨 먹는 편이 아니라서 꼭 필요한 거는 먹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마약으로 인해서 어떤 온도 감각과 통증 감각 등의 지각적인 변화, 지나치게 과도하게 뜨겁다라고 생각해요. 감각신경 이상을 일으켜주고 마약이 꼭 바이러스 증상 안에 감각신경 이상을 일으켜주거나 환시 등의 환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신경작용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켜주면 뭐라 그럴까 이런 보고가 있는데 고산지대에 올라갔더니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바위가 사슴으로 보이다. 뇌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뇌 혈류 장애, 산소 부족, 그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대뇌가 이성을 통제를 못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정신, 비정상적인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몸이 아프니까 귀신 보이더라 이런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튼튼하지 못할 때 환상 같이 착시 이렇게 환시 이런 것들에 더 쇠약해진 신체 속에 쇠약해진 정신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졸리거나 이완되기도 하고 밤을 반대로 잠을 못 자거나 생각이 빨라지고 명료하냐 지나치게 긴장되거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왔다 갔다 폭을 크게 그냥 들쭉날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 내가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통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통제가 안 되게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 인체 호르몬 생산에 있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염, 비타민 B 계통, 마그네슘의 부족. 그래서 병원에서도 마그네슘제 처방하죠. 이런 것들도 마그네슘이 약간 이완 계통을 나타내고 칼슘은 있겠죠. 칼슘과 소금 같은 거는 약간 정신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로 이제 병원 약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업돼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약간 다운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제를 복용하거나 지나치게 정신이 다운됐다 그러면 업 시켜주는 그런 것을 이런 약을 대신해서 커피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 같은 것을 통해서 정신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몸이 정신 고갈했을 때 대추 같은 거 저는 식품과 약초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법을 특허를 10개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제가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완시켜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완되는 식품들이 많아요. 정신계통이 너무 정신 고갈됐을 때 대추 같은 거 먹고 대추 야자열매 먹으면 잠도 잘 오거든요. 잠도 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레몬차 같은 거 하나 먹고 잠도 이게 좀 정신 이완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녹두 같은 거 끓여 먹었을 때도 정신 이완되고 대파 같은 거 이완시켜주는 식품들이 있어요. 어떤 식품은 막 몸의 근력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긴장, 몸의 그 근력을 좀 강하게 해주는 게 있고, 생강도 있게 생강하고 되게 생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몸의 근력 만들기 위해서 매실차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커피하고 같이 섞으면 몸에 근력이 생기죠. 저는 이제 식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특허를 10개 냈다 그랬잖아요. 식품의 작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걸 결합을 해서 치료제로 병원 치료제를 어느 정도 자연식품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하면 큰일 나는 건가요? 이거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식품의 작용을 이해를 해. 내가 식품의 결여가 있어서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나 보다. 공장에 원료 공급을 해주시지 않고 생산품을 생산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골드키위도 먹고, 생밤도 먹고, 고구마 감자도 먹고, 그 다음에 체다 치즈도 먹고, 달걀도 먹고 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보강하자.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마약류로 인해서 해독이잖아요. 해독을 해야 되니까 영양분이 사라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건강한 분들도 있잖아요. 희한하죠.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로 인한 해악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해악을 감소시키는 마약도 똑같이 마약도 똑같이 먹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쪽으로 가는 이유가 영양분 보급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코카인 같은 마약을 사용하면 즐거움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만성적인 무기력 상태가 됩니다. 무감정 상태, 무기력 상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 마약을 끊지 않고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재밌는 어떤 게임을 재밌는 어떤 자신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마음의 그 기쁨, 도파민 분비를 분비하거나 성취감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취미생활을 돈 되는 취미생활이면 더 좋죠. 그렇게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해서 운동을 가거나 달리기 하면 거기서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자극을 해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중독 걸린 사람이 안 하겠습니까? 또 나오지. 그리고 마약을 해독시켜주는 식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때 제가 발표를 했는데 녹두, 그 다음에 콩, 검은 콩, 그 다음에 생밤 이 세 가지를 끓이면 해독식품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식품과 약초를 연구해서 특허를 10개 내기 때문에 이제 마약에는 해독이 필요하다. 해독품 안 드시는 것보다 낫다.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어라. 그럼 마약 해독이 있어서 그로 인한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해라. 했죠? 비타민 C라도 골드키, 그다음에 비타민 B1, 생밤, 그다음에 생강 같은 거 먹어서 몸의 온도를 좀 높여주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게 생강이거든. 생강물 끓여 먹어라. 어쩔 때는 생강하고 밤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의 작용을 이해를 하고 그걸 특허를 10개 냈다 그랬잖아요.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식품을 연구를 했고 그 작용을 연구를 해요. 어떤 것은 이완시키고 어떤 것은 몸에 근력을 긴장을 더 주더라. 그래서 칼슘도 어떤 것은 몸의 근력, 칼슘과 소금 같은 근력을 더해주고 활성화시켜줘 에너지를. 마그네슘은 약간 이완시켜주더라. 이런 것들이 프로테이즈로 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상관 비율 또는 그 나트륨과 칼륨의 상관 비율. 칼륨 같은 경우는 그 관리에도 들어있고 야채에도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제가 골드키와 쇠멸치 이런 것을 쇠멸치는 칼슘이죠. 일종의 그 병원에서 칼슘제 보강하거나 마그네슘 보강하거나 그러면 이런 게 마그네슘. 마그네슘에는 견과류도 있지만 생방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골드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식품을 먹어서 기존 그 인공적인 약물을 대신하자는 주의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가지고 병원에 있는 약물을 대신하거나 그 작용을 잠이 안 오면 잠자게 하는 이완제를 줍니다. 그죠? 너무 각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릴렉스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되겠든지 저는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을 쉬게 하거나 대응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정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니게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훈련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을 한 10단계 정도로 하거나 5단계로. 근데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세요. 5단계 정도 하는 무의식을 5단계로 해서 무의식에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하는 중에도 잠깐 피곤하면 그쪽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항상 그 뚜렷하게 그 정신을 갖다 최대로 밝게 해가지고 공부에 집중하듯이 상대방을 대응하면 또는 상대방이 거리 10명 100명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쓴다든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죠? 자기가 우리는 어떤 것을 신경 쓸 수도 있고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 대상 둘만 신경 쓸 수 있고 어떤 다른 100명이 걸어가도 명동거리에 100명이더라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답니다. 네, 그죠? 우리 정신을 이렇게 그 움직임을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계 소리에 째깍째깍이 들리죠. 들리는데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경 쓰여서 막 신경쇠 약거리죠. 모든 소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공부하는데 고시 공부한다 그러면 막 집중해서 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신경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의식으로 들어갔다가 의식은 신경 쓰는 거죠.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것도 의식 5단계, 무의식 5단계 이렇게 나눠서 왔다 갔다. 우리는 평상시에 그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항상 의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너무 피곤하겠죠. 무의식을 우리는 자신의 마음 구조를 살펴보세요. 저도 살펴본 결과 훈련법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얘기하다가 잠깐 무의식 살짝 1단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약간 더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3단계로 딱 들어갔다. 아주 깊은 명상이 필요하다. 정신을 좀 휴식하고 싶다 그러면 5단계로 딱 들어갔다. 눈은 감지는 않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뜨고도 할 수 있고 다시 또 의식에로 나왔다가 의식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좀 쉬다가 다 의식 1단계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이론입니다. 저는 이제 그 훈련법을 개발했고 저걸 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약은 일단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 장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증. 정상적인 그 판단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대뇌가 변연계를 통제하거나 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준다는 거죠. 자신의 의식과 어떤 사고,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장을 준다는 거죠. 결국 우울증, 조울증, 기분장애에 나타나고 환각 등을 동반한 정신장애, 그다음에 불안과 공황 증세, 마약 중독 환장에서 등한 정신질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통제할 수 없게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생산하는 영양분을 고갈시켜버리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독이 필요한데 해독 식품을 일단 먹고 녹두, 검은콩, 생밤, 그다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드키, 계란, 그다음에 체다 치즈, 우유 한 잔, 그다음에 칼슘제로서 새멸치 이렇게 감자고구마 이렇게 생밤 같은 거 이렇게 방 같은 약방 같은 거 오븐에 구워 드세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단백질 같은 거 이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피로 회복에는 그렇죠. 소고기가 짱입니다. 네, 소고기가 짱이에요. 대추 같은 거 드시고 그래서 정신이 너무 고갈됐을 때 뭐 잠이 좀 안 오겠는데 마약 복용보다는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자나 초콜릿 같은 것도 같이 드시라. 양을 좀 많이 드셔야 돼. 한 개 다 먹으셔야 돼. 필요하면 2번 먹으셔야 되죠. 고속도로에서 잠이 차량을 인수해 갖고 오는데 창원에서 너무 잠이 와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쉼터에서 잤는데도 졸음이 계속 와서 커피하고 초콜릿을 같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먹어가지고 졸음을 완전히 말짱해지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계속 마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약은 도파민 관련 신경 영향을 미침으로써 판단, 통제력, 통제력 발휘에 관련 전전두엽과 정서를 떠난 변형경 뇌 영역의 기능 발휘를 문제를 일으키고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에서 대뇌가 변형계를 통제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마약을 의존하려면 그렇죠. 뭐 더 재밌는 것이 많아요. 재밌는 운동, 재밌는 어떤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식, 재능 키우기, 재능 배우기, 요리도 좋을 수 있고 그런데 더 정신을 집중해라.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집중해라는 거죠. 도박 중독 프로그램도 역시 술 중독도 그쪽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독하고 영양분 공급하고 또 다른 데 정신을 집중하게끔 대체 프로그램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무엇을 만드는 취미에 몰입하게 한다. 그로 인해서 뇌에서 보상 체계로 해서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에 게임 중독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돈 되는 취미, 이왕이면 돈 되는 취미, 장래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청소년도 있을 거니까 그런 취미를 골라서 뭘 로봇 만들기,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돈이 좀 안 되니까 하여튼 돈 되는 취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재능을 갖다가 뭐 수리하기 뭐 이런 것들에서 자신감을 심어준다든지 그쪽으로 정신을 좀 유도를 해주면 방향을 유도를 해주면 더 낫지 않겠나. 놀면 뭐합니까? 그런 거 재능을 키우면 되지.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자 계속 다음 동영상에서 지금 배터리가 좀 떨어졌는데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체중 감량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쉽지가 않죠. 저도 해보니까 금방 살이 쪄서 체중 감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약부에 이렇게 마약 성분의 약이 일반 양약에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것도 위험하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제가 필요한 이렇게 해독, 그다음에 영양분 공급, 운동,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능 키우기,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억지로 금단을 시킨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마초를 매일 사용하면 정신질환 발병률이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게 그래서 대마도 역시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맛있는 음식, 재밌는 게임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품 맛있는 음식이 뭐 어떠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더 즐거운 매운 음식 먹어서 기분을 업시키기, 커피 한 잔 먹어서 업시키기, 거기 뭐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뭐 큰 해독성 물질도 아니고 담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도 커피 잘 마십니다. 기분 좀 약간 좋아지게 할 때 커피에다 꿀 타서 먹습니다. 기분 좋아지게 하려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음료수 오란시를 좋아해서 좀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는 오란시 한 잔 먹습니다. 파인애플 오란시 먹습니다. 그게 뭐가 나빠서요. 좋아하는 음식으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잠 안 올 때는 커피하고 잠 오게 하고 안 오고 싶을 때는 커피하고 초콜릿 먹어서 그거 아니면 그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제가 없이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겠냐고요. 대마를 매일 사용하고도 정신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단 6.8%, 거의 대부분 1237명 중에 84명에 그쳤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정신의학 과학 연구소에서 여기서 유럽 지역과 브라질 한 개, 12개 지역에서 대마와 정신병에 대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 대마도 있는데 이게 고농도 대마를 할수록 정신병이 더 심화됐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연구팀 이들 지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20.4% 대마 때문에 그 중에서 12.2%는 고농도 대마가 원인이라 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일으켜주는 인체의 정신의 균형성, 조화 균형성을 깨트리는 약물이 존재한다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는 대체식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든지 그렇죠. 좀 재미있는 놀이나 운동, 또 취미 이런 것들 무엇을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뇌에서 만들어주는 보상 프로그램, 또 쾌락이 임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대체제를 줘야지. 대체제를 주지 않고 무조건 끊으라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힘들거든요. 대체제를 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이렇게 배터리가 떨어진 거로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